그러면 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이렇게 보관해라, 저렇게 보관해라. 그거는 보이차를 보는 관점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보이차는 발효돼야만 마시는 차를 알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보이차가 발효되지 않으면 마시지 못하는 차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발효되지 않는 원래 보이생차, 해차 같은 거는 마시지 못하죠. 그런데도 참 우습게도 그 사람들은 숙차는 마셔요. 원래 숙차는. 이런 것을 볼 적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발효죠. 발효만 되면 마시는 거죠. 그렇긴 어떻게 발효 조건이 어떠냐에 관계없이 그냥 발효만 시키며 마시는 차죠. 그래서 그들은 무슨 차를 찾습니까? 오래된 차를 찾죠. 오래된 차만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왜냐하면 발효가 그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몸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발효가 중요하지 않죠. 원료가 더 중요하죠. 한 예를 들어보면 비료 농약이든 20년 된 발효된 보이생차보다는 비료 농약을 치지 않는 원래 해차가 사실 마시면 속이 훨씬 더 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몸 반응이 일어나지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이 그런 몸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보이차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발효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원료가 가장 중요한 요소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똑같은 조건에서 숙차와 생차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차를 마시겠습니까? 아무도 생차. 답을 가르쳐 주셔야 답이 나옵니까?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정답이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정답은 무엇입니까? 생차. 그래도 생차입니까? 예. 사실은 저라면 생차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숙차는 제다 과정에서 굉장히 급속하게 발효를 시키죠. 그 방법이 위생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숙차를 만드는 조건들이 이렇게 쌓아놨죠. 예전에 촌에 거름 뜨듯이 1m 내지 1.5m 정도 쌓고 그 위에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고 그 안에 미생물을 주입하죠. 그렇게 해갖고 김이 무릉무릉 나면 뒤집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을 뒤집어가 다시 똑같은 형태로 물을 뿌리고 다음에 미생물을 주입하죠. 1차 뒤집기, 2차 뒤집기 그렇게 해서 열풍으로 건조를 시켜서 나오는 것이 숙차입니다. 그래서 어째보면 위생적으로 볼 때는 생차보다는 비위생적이죠. 그런 숙차가 발효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급속하게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매서껍죠, 숙차가. 매서껍다 하는 말은 몸 반응을 볼 때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숙차와 생차가 있다면 제가 권하기는 생차를 마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째보면 발효에 필이 꽂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는 오로지 발효된 차만 찾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발효시키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잘 알려지지, 보이차가 잘 알려지지 않을 때 이렇게 떠들던 지식들이죠. 그래, 아직도 유령처럼 살아남아 있죠. 예를 들어보면 보이차를 누드화 시켜서 포장지를 홀딱 다 벗겨갖고 단지에 보관해갖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에 보관하면 발효가 빨리 되고 차맛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순해진다고들 이야기하지. 사실 그거는 차맛이 순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차가 공기가 빨리 접촉을 해갖고 산화가 빨리 돼서 차맛이 싱거워지는 거죠.
차 맛이 싱거워지면 어떠냐면 겉맛이 돕니다. 그래서 깊은 맛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읽기를 부드러운 맛으로 읽죠. 겉맛이 나는 맛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맛들은 어떤 맛들과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한여름에 이렇게 김치를 담아갖고 상온에 보관하면 어떻습니까? 빨리 발효가 되죠. 김치 맛은 들죠. 김치 맛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원한 맛이 안 나죠. 김치는 익었는데 시원한 맛이 나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겉맛이 돌지는 거죠. 보이차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음식이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가 있으면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겉맛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사실은 어찌보면.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읽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관을 그렇게 보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는 보이차도 어찌보면 어떻습니까? 건조시켜서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는 음식과 같지. 그래서 이런 음식을 보관하는 것처럼 보관을 해야 돼요. 그렇게 습기도 피하고 직사광선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둬야 되죠. 특히 차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공기와 접촉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잡냄새도 피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가? 밀봉해서 보관을 하죠. 밀봉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밀봉해서 보관하라 하면 발효가 안 된다고 난리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밀봉해서 보관하면 밀봉된 그 안에 공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발효가 진행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뜯어서 마시면 공기와 접촉되면 그 시간의 연수만큼 발효된 맛이 일어나집니다. 이는 다 제가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13년 정도 된 차가 처음으로 이렇게 뜯으니까 생차 맛이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공기와 접촉을 하니까 13년의 연수만큼 발효된 맛이 나오죠, 나중에는. 그래서 시간의 연수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보관하셔야 차가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보관해 갖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보관하고 마실 때는 보통 이렇게 차를 이렇게 한 편이라면 한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불러시 갖고 그걸 이렇게 유리병이라든지 다른 일에 포장지에 싸두고 나머지 4분의 3은 이렇게 원포장지에 싸서 이렇게 밀봉해 갖고 딱 놔두셔야 되죠. 그리고 그걸 먹고 나서 다시 먹고 그래야 차의 신선한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오래 보관할 것은 그대로 원포장지에 이렇게 사갖고 그냥 종이박스에 밀봉을 해가 집안에서 제일 시원한 곳에 넣어두면 되죠. 보관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 여러분들이 보관을 이때까지 이런 보관 방법을 들어보지 않았어. 보관이 어떻게 보관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여쭈 가면 그래 보관하면 안 된다 하고 여기 가면 이렇게 보관해야 하고 사람마다 차를 파는 사람마다도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몸으로 이렇게 차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보관한 방법이 가장 차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보관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보면 이런 보관 방법들은 어찌 보면 의도가 좀 불순하죠. 왜냐하면 차를 빨리 발효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어떤 보관 방법들이 예전에 나왔냐면 가짜 보이차를 만드는 섭청 보관 방법들이 나왔죠.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냐면 열창으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섭청 보관 방법을 섭청차의 습내를 싫어하니까 완전히 섭청으로 보관하지 않고 열이 많은 고온에다가 그냥 보관을 하죠. 습은 주지 않고 고온. 그렇기는 이렇게 창고 제일 윗칸에 이렇게 막아가 통풍이 안 되게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햇빛이 들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죠.
그렇게 떼어가 놓는 게 열창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찾기가 참 어려워요. 섭내도 나지 않고 열내가 나야 되니까. 그러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정교한 방법이 나왔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숙성실에서 보관하는 방법이죠. 숙성실에서 습도와 온도를 잘 조절하지. 습창차를 만드는 조건은 굉장히 고온입니다. 그리고 습도를 한 70% 정도, 80% 주죠. 그렇게 해갖고 습창으로 떼어죠. 빨리 쾌속으로 떼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숙성실 보관 방법은 온도를 20도에서 25도 정도로 두죠. 그리고 습도도 30% 미만으로 두죠. 그럼 아주 천천히 발효가 되죠. 바깥에서 발효를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발효가 돼요. 저도 그렇게 숙성실에 보관된 차를 마셔봤습니다. 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차를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차가 싱거운 맛이나 겉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 차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차 맛이 단단하지 않고 싱거운 맛이라든지 겉맛이 나는 걸 사실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차가 맛이 꽉 찼다, 아니다, 좀 싱겁다, 이 맛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는 차 주인이 아니면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를 이렇게 보관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건창으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창차만 마셔야 무엇입니까? 이런 차들을 알 수가 있지. 다른 보관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섞어 마시면 절대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맛 저 맛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드는 일이죠. 건창차와 그렇게 보관된 차를 구별할 수 없으니까요. 몸 반응이 사실 일어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구별이. 왜냐하면 몸으로 읽으면 다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맛으로 구분해야 돼요. 건창차 이렇게 깐깐하고 단단한 맛을 구분해야 다른 보관 방법으로 이렇게 했던 차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건창 보관된 차만 마시면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죠. 그거는 조금만 학습만 하면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그런 차를 찾는 데 있어서 차를 진하게 우리면 싱거운 맛이나 겉맛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연하게 우리셔야 이것이 겉맛이다, 싱거운 맛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약간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제한적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 반응이 일어나갖고 체득이 되어지면 아주 쉽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그냥 지식적인 표현에 불과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한 차를 마시고 싶다면 먼저 비료농약을 치지 않는 차를 선택해야 되죠. 원료가 깨끗한 차를 선택해야 됩니다. 보이차례가 20년 된도 원료가 깨끗하지 않으면 원료가 깨끗한 원래 해차보다는 더 어떻습니까?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차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든가 다구란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건강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습니까? 하나로 묶여져 있죠. 이게 하나로도 삐걱하든지 빠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차의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필수적이고 하나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말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야생고수차를 한 3개월만 이렇게 꾸준하게 마시면 몸에 변화가 참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장육부가 기능이 약하든지 좀 신경이 예민해가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야생고수차를 마시면 굉장히 그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